안녕하세요. 올해 40살이고 돌싱남입니다. 지방 국립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구미에 있는 대기업 장비 기술직으로 햇수로는 14년째 근무하다가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사건에 휘말리고 진급에도 누락하는 등 회사를 다니면 다닐수록 무기력해지고 발전하기는커녕 게을러지고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다는 기분이 들면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쯤에 안 좋은 일은 겹친다고 했나 결혼 10년 차의 아내가 바람 피우다 들통나서 이혼하고 몸과 마음이 지쳐있던 난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다. 1년 넘게 방황하던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퇴직한 회사 거래처의 대표님이 연락이 와서는 그쪽 회사 생산 라인의 제조장비 설비 부품이나 유지보수 쪽을 외주로 맡아보는 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자그마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직원들은 주로 현장으로 파견 나가고 나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았었다. 어느 날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다. 동시가 너 요즘 사업한다고 바쁘다며. 바쁘긴 뭘.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서 키보드나 두들기고 있지. 맞다. 너 신혼여행은 잘 다녀왔냐? 결혼식 때 참석 못해서 너무 미안해서 축의금은 넉넉히 넣었다. 괜찮아. 초혼도 아니고 재혼인데 뭘. 그래도 그건 아니지 임마. 넌 재혼이라도 재수 씨는 초혼인데. 내가 자리를 빛내줬어야 하는데. 하필이면 친구의 결혼식 날로 중요한 미팅 날짜가 변경되어 서울로 출장을 가는 바람에 제일 친하던 친구 녀석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 터라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짐을 안고 있었다. 저기 너한테 부탁이 있었어. 부탁, 무슨 부탁인데. 결혼식에도 참석 못했는데 모든 말만 해. 내가 다 들어줄게. 내 처 고향이 대구인 거 알지? 응, 당연히 알지. 사실 우리 장모님이 대구에서 보험 일을 하고 계시거든. 요즘 통 실적이 올라오지 않아서 걱정이라며 사위 찬스 한번 쓰자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너밖에 없더라. 대구에서 구미도 가깝잖아. 웬만하면 나 봐서라도 보험 작은 거라도 하나만 들어주라. 너 부탁인데 하나 들지 뭐. 너희 장모님 시간 날 때 구미 우리 사무실로 한번 나오시라고 해. 그래, 역시 너밖에 없다. 내가 원래 이런 부탁 잘 안 하는 거 알지? 실은 우리 장모님이 지금 혼자시거든. 10년 전에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보험일 하며 이제껏 두 딸을 키웠는데 며칠 전에도 연락 와서는 실적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다고 하도 징징대시길래 동시가 우리 장모님 잘 부탁해. 장마철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 친구놈의 장모가 전화 한 통 없이 내 사무실로 찾아온 겁니다. 혹시 김동식 씨 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수에게 장모님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만나서 반갑네요. 그녀는 사위 친구인 나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환하게 눈웃음을 짓는다. 근데 내가 여지껏 살면서 만난 여자들 중에 5손가락에 꼽힐 정도의 아름다운 미모였고 또한 몸매도 보통 아줌마와는 사뭇 달라 보일 정도로 매력적이었다. 옅은 화장과 은은한 향수 향기를 풍기며 검정색 투피스를 입은 보험 아줌마의 피부결은 검정 옷 때문인지 몰라도 더욱이고 빛나게 느껴졌다. 평소 여자에게 별로 관심이 없던 나였지만 그녀와 단둘이 사무실에 있다 보니 약간씩 설레기 시작을 했다. 보험 설명해 주겠다며 굳이 내 옆자리로 다가와 앉을 때 나는 정신이 아찔해왔다. 내 나이가 40인데 장모라면 적어도 60은 되었을 줄 알았더니만 키가 165는 됨직한 늘씬한 키에 균형 잡히고 탄력 있어 보이는 체형은 많이 봐도 고작 40대 중반의 아줌마의 모습이었다. 알고 보니 그년 아이가 52살이란다. 친구놈이 6살 연하의 여자와 재혼한다더니 실은 띠동갑 연하의 여자와 재혼한 거라는데 마누라는 아래로 띠동갑, 장모는 위로 띠동갑이다. 그녀 얼굴은 탤런트로 비유하자면 친구 장모는 영락없는 배우 이일화님의 얼굴과 스타일이었다. 연락도 없이 오셨네요. 네. 구미에 볼일 있어 왔다가 사무실에 아무도 없으면 그냥 돌아가려고 했죠. 괜히 저 때문에 부담 주기 싫어서요. 그러시구나. 저한테 그런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저기 앉으세요. 장모님 뭐 드실래요? 네. 그냥 커피로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처음 만나서 함께 차를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하였다.
정수에게 대충 들은 이야기로는 그녀는 남편이 사고로 죽고 나서 살림만 하던 여자에서 자기 스스로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해 두 딸을 키웠다는 사실과 최근엔 계약이 별로 없어서 돈벌이가 많이 시원찮다는 내용이었다. 대략적인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터라 그녀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대충 짐작이 갔고 그녀를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가 만나고 나니 마음이 달라졌다. 그녀를 처음 보자마자 내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바로 아니, 이렇게 예쁜 아줌마가 배우를 하셔야지 무슨 보험 일을 다 하세요. 그랬더니 그녀는 씩 웃더니 애들 키우며 먹고 살려다 보니 하게 된 거죠. 대화를 하던 와중에 내 눈은 자꾸 그녀를 훑어보게 된다. 분명한 것은 그녀도 나를 의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다길래 제 임의로 괜찮을 것 같은 보험 몇 개 뽑아와 봤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올려놓고 설명을 해주는데 그녀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적당히 얘기에 맞장구를 치며 시선과 머릿속은 온통 오늘 그녀를 댁으로 보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과불한 말이 귓가에 자꾸만 맴돌았고 얼굴엔 엷은 미소가 지어졌다. 우리 여기서 이러지 말고 저녁 시간도 다 되었고 멀리서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저녁 먹으면서 술이나 한잔 하시죠. 그러죠. 뭐 드실래요? 그녀는 내가 보험을 들어줬으니 술은 자기가 사겠다고 했다. 장모님, 우리 이렇게 얼굴 터으니 앞으로는 자주 봐야죠. 식당으로 이동하면서 차에서 나도 이혼하고 혼자 산다고 했더니 그녀가 둘 다 외로운 처지네 이러면서 많은 이야기를 쉬지 않고 떠들어댔고 덕분에 음식점에 들어설 때쯤에는 그녀와 나에겐 처음에 어색함이 많이 사라지고 금세 친근한 사이가 되었다. 물론 그녀에겐 보험 계약을 한 건이라도 더 성사시키기 위해 나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고 나 또한 그녀를 보는 순간 꼬시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탓에 우린 짧은 시간이지만 급속도로 친해질 수가 있었다. 물론 친구의 장모라서 최대한 정중하게 신사적으로 그녀에게 접근을 하였고 일단 대화가 잘 되어야 남녀 사이가 발전하기도 쉬운 법. 그녀 또한 속마음은 어떤지 몰라도 일단은 나의 멘트 하나하나에 맞장구를 쳐주면서 소위 짝짝꿍이 잘 맞는 보통의 남녀 사이가 되었다. 제가 구미에서는 오래 살았으니 아는 지인들도 많고 앞으로 보험 소개 많이 시켜드릴게요. 오늘은 우리 코가 삐뚤어지게 한잔하고 앞으로 친하게 지내봐요. 나는 입에 발린 소리로 최대한 그녀를 기분 좋게 해주었다. 그렇게 한정식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백세주를 시켜 마시다 보니 그녀도 취하는지 자세가 많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저기 동식 씨 저 많이 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술 취해서 대구는 어떻게 가지? 그녀는 점점 더 말투도 행동도 흐느적거리기 시작했다. 장모님 많이 취하셨네요. 속으로 뭐야? 너무 기회가 쉽게 온 것 아냐. 대구가 집인데 구미까지 와서 술자리에 순순히 따라 나설 때부터 보통 여자는 아닌 듯 싶었다. 일어나서 그녀를 운전석 옆자리로 부축해서 옮기면서 이기지도 못하는 술을 왜 이리 많이 마셨어요. 나도 모르게 그녀를 걱정하는 듯한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해버렸다. 적당히 좀 먹지. 슬쩍 그녀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다. 열도 조금 나고 숨소리도 많이 거칠었다. 창문 쪽으로 쓰러지려고 하길래 팔을 잡고 살짝 잡아당겼더니 힘없이 반대쪽인 내 어깨 쪽으로 쓰러졌다. 그녀를 바로 앉히고 벨트까지 착용해주고 대놓고 한참을 쳐다보는데 올해 52살 된 혼자 사는 젊은 과부. 나이를 거꾸로 드셨나 이혼한 마누라보다 더 이쁘게 보이더라. 나는 할 수 없이 그녀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갔다. 집에 도착하니 그녀도 정신이 돌아왔는지 오늘 일 우리 사위한테는 비밀로 해줘요. 그러는 거다. 그래서 내가 우리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는데 비밀로 하고 말고가 뭐 있어요. 그랬더니 그럼 지금부터 비밀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다. 나는 그래서 빨리 비밀 하나 만들어 줘봐요. 그랬다.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녀가 곁으로 다가왔다. 그날 이후 난 친구 장모와 비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은 보험일을 그만두고 구미애와 함께 지내고 있다.
그녀는 늘 상냥하고 나긋나긋하게 대해주고 12살이나 어린 날 자기야, 자기야 라고 부르면서 애교 넘치는 모습에 행복함을 느끼며 살고 있다. 날 이렇게 행복하게 해준 여자는 처음이야. 그녀가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우리가 사귄 지 2개월 만에 자연스럽게 동거를 시작해 살림 산 지가 벌써 3년 차가 되어가네요. 평범한 연인들처럼 다투기도 하고 화해하고 그러기를 반복하며 아웅다웅 지내다가 갑자기 재혼 이야기를 꺼내네요. 그녀는 자기 나이 때문에 부담되면 혼인신고라도 하고 지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그냥 지금처럼 즐기면서 살고 싶다고 했더니 그럼 자기는 나한테 무슨 존재냐고. 단지 즐기는 엔조이냐고 자기가 그것밖에 안 되냐며 짐 싸서 대구로 가버린 상태입니다. 경제적인 부분과 상속 문제, 그리고 친구놈이 날 장인이라고 불러야 하는 복잡한 가족관계 등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등학교 시절 내내 반복되는 일상과 끝없는 시험 준비에 지친 나는 드디어 수능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서울에 위치한 모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내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한 순간 비로소 고생했던 지난 시간이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이제 나는 성인이 되었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자유로움에 매일이 즐거웠다. 그런데 내 삶에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생겼다. 대학에 입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지방 발령을 받으신 것이다. 아버지는 구미에 있는 공장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었고 당연히 우리 가족도 이사를 가야 했다. 하지만 나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녀야 했기 때문에 집을 떠나야만 했다. 부모님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셨고 결국 나는 친척집에서 통학을 하기로 결정되었다. 그 친척집은 큰 집이었다. 숙부와 숙모가 살고 계셨는데 숙모는 중풍으로 몸이 불편하셔서 큰딸이 가끔 돌봐주러 오는 상황이었다. 부모님은 나를 그곳에 맡기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하셨다. 특히 아버지는 숙부에게 부담을 줄까봐 망설이셨지만 다른 친척 중 마땅히 나를 받아줄 곳이 없었다. 이러던 중 어머니가 대안을 제시하셨다. 영순의 집에 하숙을 하는 건 어떨까요? 어머니의 말씀에 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하셨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부담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말이라도 한번 꺼내보자며 영순의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문의하기로 했다.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담담한 척하며 마음을 졸였다. 제발 영순의 집에 하숙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결론은 영수 엄마도 오케이 하셨다. 나와 영수는 어릴 적부터 항상 함께하던 단짝 친구였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을 때 영수는 서울에 있는 대학들에서 줄줄이 불합격 통지를 받았다. 재수를 준비하던 중 여자친구와도 헤어지게 되어 마음이 복잡해진 영수는 재수 생활을 몇 달 건성으로 하더니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다며 군 입대를 택했다. 아줌마는 그런 영수를 안타깝게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이 군에 보내고 나는 혼자서 영수방을 차지하고 살게 되었다. 희망찬 대학 신입생 생활을 친구 집에서 아줌마와 함께 시작하게 되어 여러모로 즐거운 나날이었다. 영수의 어머니는 동네에서 국물떡볶이로 꽤나 유명한 분식집을 운영하고 계셨다. 영수 아버지가 10년 전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돌아가시고 난 뒤 생계를 위해 시작한 조그마한 분식집은 저렴하고 매콤달콤한 국물떡볶이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점차 번창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는지 아줌마는 늘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셨다. 특히 에어로빅을 다니며 건강한 몸매를 유지했고 종종 그녀가 레깅스를 입고 집에 들어오는 모습을 쳐다보며 나도 모르게 심쿵하면서 살짝 설레었다. 운동복 차림의 그녀는 웬만한 20대 여성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건강한 몸매를 자랑했고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외모는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하였다. 그녀의 부탁으로 난 주말마다 분식집에서 알바를 했다. 어느 날 가게에서 튀김가루 박스를 옮기다가 발목을 삐끗하고 말았다. 아, 영수 엄마는 그 모습을 보고 어머, 많이 다쳤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와 내 발목을 잡더니 조심스럽게 안마해주기 시작했다. 아프겠다. 이리로 와서 앉아봐. 아니, 괜찮아요.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그만히 있어봐. 아줌마가 한번 볼게. 그녀가 갑자기 내 양말을 벗기더니 발목을 이리저리 만져본다. 어느 쪽이 아프니? 좀 전에는 아팠는데 이젠 괜찮아요.
그래, 다행이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방에 들어가 쉬고 있어. 아줌마가 얼음찜질이라도 좀 해줄 테니. 이후 그녀가 정성스레 얼음찜질을 해주었다. 근데 그 순간부터 이상하게도 가슴이 콩닥콩닥거리며 뛰기 시작을 한 것이다. 처음엔 그저 어머니 같은 존재로만 생각했던 그녀의 손길이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 걸까? 순간 혼란스러웠지만 그 순간부터 그녀를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수 엄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창씨가 지금 집에 좀 일찍 와줄 수 있니? 무슨 일이세요, 아줌마? 안방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 내가 좀 봐줘야겠는데. 나는 그녀의 침실에 들어간다는 생각에 묘한 감정을 느끼며 집으로 향했다. 공유기가 고장의 원인이었다. 그래서 예전에 쓰던 공유기를 새로 설치하는 작업은 금방 끝났지만 영수 엄마는 컴퓨터가 느려졌다며 좀 더 봐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능숙하게 컴퓨터를 손보며 시간을 보냈고 작업 도중 아줌마가 4050 솔로 모임이라는 네이버 카페에 가입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순간 그녀의 닉네임을 외우며 마음속에 어떤 계획이 떠올랐다.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녀가 가입한 카페를 찾아 가입했다. 카페는 친목 도모를 표방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외로운 사람들이 만남을 추구하는 곳이었다. 혹시나 한마음으로 그녀의 닉네임을 찾아 쪽지를 보냈다. 닉네임에는 사는 동네와 나이가 함께 적혀 있어 수작 부리기가 참 좋았다. 안녕하세요. 같은 동네에 사시네요. 반가워서 쪽지 보냅니다. 앞으로 동네 친구로 친하게 지내면 좋겠네요. 2시간도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다. 그러세요. 저도 친구가 필요했는데 같은 동네라니 더 반갑네요. 다음엔 채팅으로 대화 한번 하면 좋겠네요. 네네, 그러시죠. 짧은 답장이었지만 성공을 예감했다. 그날 밤 나는 그녀가 카페에 접속하기를 기다렸다. 밤 10시쯤 드디어 그녀가 접속하자 채팅 신청을 하였다. 혹시 낮에 쪽지 보냈던 분 맞으시죠? 네, 맞아요. 같은 동네에 사시는 그분? 맞아요. 이렇게 또 만나니 반갑네요. 저도요. 요즘 너무 적적해서 자주 와요. 요즘 왜 적적하세요? 하나뿐인 아들이 군입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네요. 그렇군요. 사람 때문에 적적한 건 사람으로 채워야 하는 건데. 그럼 애인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하나? 호. 애인도 좋고 파트너도 좋고 엔조이도 좋고 뭐라도 하나 있으면 덜 허전하죠. 네? 저 아무나 만나고 다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 만나는데 너무 신중하면 못 만난다고요. 좀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아, 네.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고 나는 나이를 속여가며 그녀와의 거리를 좁혀갔다. 그녀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외로워 보였고 그 외로움을 내가 채워줘야겠다는 생각에 점점 더 그녀에게 빠져들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고 마침내 용기를 내서 말했다. 영숙 씨, 저랑 한번 사귀어 볼래요? 어머나, 아직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겨요? 랜선 연애 한번 해보자고요. 랜선 연애, 그게 뭐예요? 채팅으로 소통하며 사이버 공간에서만 하는 연애예요. 호호,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재밌긴 하겠네요. 그쵸, 뭔가 신선하죠. 서로 부담도 없고. 저랑 한번 해보실래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은 거절하지 못했다. 에이, 난 나이가 너무 많고 돌싱인데 그쪽이 너무 손해잖아요. 나이는 상관없죠. 우리 사이였어요? 그리고 랜선 연애인데 상관없죠. 그렇게 둘은 랜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다. 나는 그녀에게 자기야라고 부르고 그녀는 나를 서방님이라 애정 표현했고 그녀도 점점 마음을 열었다. 이후 매일같이 쪽지를 주고받으며 저녁마다 채팅을 하며 사랑을 키워갔다. 나 서방님 보고 싶어. 나도 자기 보고 싶어. 근데 우리 보고 한쪽에서 실망하면 어떡해? 난 절대 서방님 보고 실망 안 할 자신 있는데. 정말 자신 있어? 응. 난 자기가 나 보고 실망할까봐 걱정인데. 난 절대 그럴 일 없어. 내가 자기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도 이제 서방님 없으면 안 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석 달간 채팅을 하며 우리 서로 많은 정이 쌓인 상태였다. 매일 우린 사랑해. 보고 싶어. 심지어 랜선이지만 스킨십도 하는 사이였다. 그리고
드디어 둘은 만나기로 했다. 서로 얼굴 보고 절대 실망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말이다. 약속 장소 근처에서 그녀를 기다리며 떨리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가 나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다. 잠시 후 영수 엄마가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서방님, 어디 있어? 나 방금 도착했는데. 자기야, 뒤 돌아봐. 그녀가 뒤를 돌아보자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놀라며 말했다. 아니, 너였니? 나는 일부러 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아줌마였어요? 우리 절대로 실망하지 않기로 약속했죠? 저도 이 순간이 너무 당황스럽고 놀랍지만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니깐 자기도 받아들여. 서방님 말 잘 듣기고 했지? 그녀는 당황했지만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였다. 정말 괜찮겠어? 후회 안 해? 응. 난 절대 후회 안 해. 그리고 널 사랑해. 그래. 우리 서방님, 나도 사랑해. 우리 술 마시러 가자. 어때? 이 상황에선 밥보단 술이지. 둘은 근처 호프집으로 갔다. 그녀와 나란히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술이 몇 잔 들어가자 분위기가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다. 근데 왜 거짓말했어? 처음엔 장난으로 시작했는데 대화하다 보니 나도 멈출 수가 없었어. 그래서 오늘은 솔직히 사과하려고 한 거야. 그녀는 순수한 자백에 마음이 풀렸는지 웃으며 말했다. 그래, 이것 또한 인연이겠지. 이제 랜선연애 아니고 진짜 연애하는 거다. 영수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약간 당황한 듯 미소를 지었다. 창씨가 내 마음 정말 고맙다. 하지만 우리 이렇게 가까워져도 될까? 저는 아줌마가 좋고 아줌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줌마 옆에 있고 싶어요.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던 둘은 결국 서로에게 이끌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영숙과 나는 술집을 나와 서늘한 밤 공기를 맞으며 걸었다. 가로등 아래 들이운 그녀의 실루엣은 묘하게도 그날따라 더 아름다워 보였다. 술 기운이 남아있는 나는 괜스레 용기가 생겨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그녀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놓지 않았다. 정말이지. 너랑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어. 그녀는 살짝 취기가 오른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금 이 순간의 감정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 서로 마음 가는 대로 해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럼 나 서방님만 믿는다. 그 말에 내 심장은 더 크게 뛰기 시작했다. 앞으로 내 말만 잘 들으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녀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앞으로 서방님 말 잘 들을게. 그녀는 감동한 듯 나를 꼭 끌어안았다. 고마워. 정말로. 나도 너만 믿고 갈게. 그 순간 우리 사이의 모든 불확실함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로 이어졌고 그날 밤은 우리의 관계에 있어 진정한 전환점이 되었다. 우리 나이 차는 무려 23살. 처음엔 이 나이 차이를 실감조차 못할 만큼 그녀와 나는 잘 통했다. 영숙은 단순히 영수의 엄마가 아니라 내가 알던 그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었다. 그녀와의 대화는 내게 위안이 되었고 그녀는 나를 어린아이로 대하기보다 한 사람으로 존중해 주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그녀가 단순한 친구의 엄마로 느껴지지 않았다. 우리 관계는 자연스럽게 온라인에서 현실로 옮겨갔고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1년 3개월이 되었다. 하지만 어느 날 영숙은 갑작스럽게 이별을 고했다. 창씨가 우리 이제 그만 만나야 하지 않을까? 그녀의 말에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머리가 하얘진 채로 겨우 물었다. 왜요? 저 이제 아줌마 없으면 안 돼요. 그녀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너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영수에게 너무 미안해져. 그리고 넌 언젠가 너와 어울리는 여자를 만나야지. 곧 영수도 제대하고 집으로 돌아오잖아. 그 전에 우리도 끝내야 하지 않을까? 그녀의 말은 너무도 현실적이었다. 나는 그 말이 맞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그녀를 사랑한다 해도 친구인 영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별을 받아들이는 일은 너무도 힘들었다. 알겠어요, 아줌마. 하지만 전 정말로 아줌마를 사랑했어요. 내가 어렵게 꺼낸 말에 그녀는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나도 내가 참 소중해. 하지만 우리 각자의 길을 가야 해. 넌 앞으로 멋진 여자를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나도 내 위치로 돌아갈게. 그렇게 우리는 작별을 고했다.
이별 후 천몇 달은 지옥 같았다. 매일 그녀를 떠올리며 잠 못 이루던 밤도 많았다. 하지만 시간은 생각보다 강력한 약이었다. 조금씩 그녀와의 추억은 아픈 상처에서 따뜻한 기억으로 바뀌어갔다. 나는 새로운 취미를 찾고 친구들과 더 자주 어울리며 일상에 집중하려 했었다. 영수는 제대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와 마주하는 일이 두렵기도 했지만 우리의 우정은 다행히 깨지지 않았다. 나는 우리의 과거에 대해 침묵했고 영숙 역시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듯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우정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그리고 운명처럼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다. 나는 대학교 동아리에서 한 여자를 만났고 그녀는 내게 또 다른 세상을 열어주었다. 그녀와의 관계는 영숙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 관계 속에서 나는 청춘의 설렘을 느꼈고 더불어 영숙과의 경험이 내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깨달았다. 영숙 역시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했다. 그녀는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같은 봉사단체에서 한 남자를 만나 행복한 재혼을 했다. 그녀와 나의 관계는 끝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내 인생에서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었다. 첫사랑의 아픔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성장통이다. 영숙과의 관계는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고 사랑의 깊이와 책임감에 대해 깨닫게 해주었다. 이제는 그 추억을 미소 지으며 떠올릴 수 있다. 영숙. 그녀는 내게 첫사랑의 아픔과 동시에 가장 따뜻한 기억을 선물한 사람이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시험 준비할 때 산에 들어갔다가 있었던 일인데 제가 살면서 2번은 없을 만한 이야기라 바빠서 잊고 있다가 여유로워지니 새록새록 생각이 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봐요. 고등학교 내내 놀다가 뒤늦게 발등에 불이 붙어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공부를 하다가 결국 별 볼 일 없는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역시나 사람은 안 변한다고 대학 가서도 그리 성실하게 대학 생활을 하지는 않았어요. 저처럼 공부 안 하고 그냥 캠퍼스 생활 즐기러 온 듯한 비슷한 친구들을 만나 어울려 다녔고 친구 3놈과 매일 같은 학교 여자들과 놀고 과팅도 나가고 맨날 여자들 만나 술 마시고 놀다 보니 여기저기 소문이 났는지 더 이상 학교 내에서 저희랑 어울리려는 여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서 저희는 하다하다 근처 다른 대학교 여자들을 만나러 다녔고 여자들 만나 노는 거에 한참 푹 빠져 있다 보니 다른 지역으로 점프를 뛰기도 했고 근처 공장에 다니는 여직원들까지 가끔 만나서 노는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문이 나서 우리를 싫어하고 피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어디서 저희 소문을 듣고 먼저 연락을 해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때는 여자와 어울리지 않은 나를 꼽는 게 더 쉬울 정도로 매일 술 마시며 여자들과 놀기 바빴습니다. 친구놈들과 의기투합해서 서로 군대까지 연기해가며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 한 놈이 먼저 군대에 가게 되었고 다음으로 다른 친구놈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저의 곁을 떠났습니다. 혼자 덩그러니 남으니 셋이 있을 때 마냥 시간을 보내도 왠지 흥이 살지도 않았고 점점 지겨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손 놓고 있던 학교 생활에나 충실해볼까 싶어 열심히 학교 생활에 집중을 해보고자 했는데 2년을 내리 놀기만 했더니 따라가는 것조차 버겁더라고요. 처음엔 그래서 저도 바로 친구들 따라 군대를 가려고 했는데 막상 생각해보니 이왕 온 대학인데 이 상태로 군대까지 갔다간 정말 머리가 굳어버려서 전역하고 나면 진짜 큰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입영 연기를 하고 공부에 전념을 해보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놀기만 했더니 그 버릇 어디 안 가더라고요. 친구들이 없어서 여자들과 다 같이 노는 걸 못할 뿐이지 사실 개인적으로 저를 마음에 들어해서 만나고 싶어하는 여자들도 여럿 있어서 그녀들의 호출에 저는 항상 5분 대기조였어요. 틈틈이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역시나 그렇게 어영부영 지내다 보니 이력서에는 쓰기 불편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결국 미루던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군대에 있으니 여자는 찾아볼 수 없잖아요. 제가 볼 수 있는 여자라고는 여군 가부님들과 선임들 면회 오는 여자친구들이 전부였으니 맨날 여자들과 어울려 놀다가 혼자 있으려니 죽을 맛이더라고요. 저랑 같이 술 마시고 연락하던 여자들은 어디서 뭘 하는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덕분에 군대에서 휴가를 준다는 건 눈에 불을 켜고 해서 2달에 한 번 정도는 바깥 공기를 쐬며 같이 놀던 여자들에게 연락해 술이나 한 잔 같이 하자고 연락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저녁을 하고 오래 기다리던 친구들을 다시 만났는데 이 친구들은 군대에서 철이 들고 왔는지 세상의 번뇌를 버리고 남은 시간 학업에 온 힘을 쏟는 공부벌레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음 잡고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니 저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 녀석들이 진짜 정신을 차렸나 싶어 장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예전처럼 아무 걱정 안 하고 함께 어울려 놀았던 그때가 그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이 친구들 군대 갔을 때 같이 갔다 오는 건데 후회를 해봤지만 이미 야속하게 지나버린 대학 생활과 잉크가 굳어버린 저의 성적표는 돌이킬 수 없었어요. 이름 있는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제가 할 줄 아는 게 많아 스펙이 좋은 것도 아니라 전역하고 나와서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전역 후 본가로 들어갔는데 군대 전역까지 했는데 계속 용돈을 받기도 눈치가 보였고 이제 어엿한 성인으로 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생계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지만 스펙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저를 원하는 회사는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더 노력할 생각은 안 하고 자격증 공부한답시고 학원을 등록해서 또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같은 학원 다니는 여자들이랑 어울리기 시작했고 연애를 하기 위해 연락처를 받아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제가 있었습니다. 학원 간다고 아침부터 나가서 항상 술에 만취되어 새벽에 들어오니 잔소리 한번 하지 않는 어머니가 보다 못해 저한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석현아, 자꾸 그렇게 맘 못 잡고 술만 마시고 다닐 거면 기숙 학원이라도 끊어줄 테니까 공무원 준비라도 해보는 게 어떻겠니? 어머니는 제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갈피를 못 잡는 거라고 계속해서 저를 믿으셨어요. 지금도 다들 공무원 하지만 그때도 공무원이 대세였습니다. 다시 한번 어머님의 도움을 받아 기숙학원에 들어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숙사 내에서 연애는 금지였고 아주 스파르타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주는 학원이었습니다. 여기라면 이제 저도 뭐라도 될 것 같은 기대를 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학원 안에는 정말 반골기질을 가진 저 같은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법이잖아요. 몰래 숨어서 연애를 하고 술 마시는 것도 금지인데 어디서 술을 구해 몰래 들어오는 건지 그렇게 청춘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는 학생들을 보니 저도 굳었던 결심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엔 저도 하지 말라는 연애를 시작했고 몰래 만남을 갖다가 들키는 바람에 퇴소 조치를 당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이제 2번 다시 실수하지 않겠다고 제발 한 번만 더 믿어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저의 진심이 통했는지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 제발 정신 차리고 제대로 공부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틀어박혀 공부를 시작했는데 집 주변에는 저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부모님이 출근하고 집이 비면 조금만 더 자다 해야지 하면서 일어나 보면 저녁 시간이었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공부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고 생각해보니까 제 인생에서 술과 여자를 제일 잘 참아냈던 건 군대였더라고요. 세상과 단절된 곳이라면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마침 집에서 1~2시간 거리에 있는 절에서 학생을 받는다는 걸 보았습니다.
학생도 딱 3명만 받는다고 해서 여기라면 맘 잡고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저는 절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이 돕는가 싶을 정도로 제가 절에 찾아가고 한참 동안 학생은 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여자가 있기는 했는데 공양주라고 부르는 식당 아주머니 한 분과 제 옆방에 여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아무리 여자를 좋아라 하는 저라도 아주머니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회색 승복을 입고 머리카락이 없는 여수님이다 보니 제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피부가 곱고 얼굴이 어려 보이는 게 저보다 2~3살 어린가 싶었는데 화장도 안 하는 데다가 머리도 밀어놓으니 딱히 여자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주치면 인사 정도만 간단히 했는데 그래도 여자는 여자라고 제가 의식을 하기는 했는지 공용시설인 화장실이나 샤워장을 쓸 때는 마주칠까봐 괜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매번 제가 사용하고 싶을 때마다 문에다 노크를 몇 번을 하고 기다리다가 들어갔는데 어느 날은 그러고 있는 제 모습을 보더니 웃긴지 저를 보고 웃더라고요. 또 여자라고 웃는 모습을 보니까 괜히 저도 웃음이 났고 그 이후부터 조금씩 말도 트고 지냈어요. 조금 내성적이긴 했지만 말은 잘 통했는데 대화를 나눠보니 절에 온 지는 1년 정도밖에 안 됐고 가정 환경 때문에 어려서부터 방황하다가 모든 게 다 싫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 다 포기하고 절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재혼을 하면서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아 제가 너무 속 편히 살아왔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 막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제 최신식 스마트폰을 보고 엄청 신기해하더라고요. 물건에 아직도 아쉬움이 많은 듯해서 스님 아주 땡중이시라고 농담처럼 말했는데 그녀도 스님이 된 건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다며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여기서 나가고 싶다고 1년 정도 지내다 보니 이 생활도 지긋지긋하다는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알게 돼서 놀랐는데 그녀는 저보다 나이가 3살이나 더 많은 20대 후반이었어요. 공기 좋은 곳에서 풀만 먹으면서 살아 건강해져서 얼굴도 젊어지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해도 그냥 그녀가 안타깝네라는 생각만 들었지 전혀 여자라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보여지는 겉모습이 있으니 여자라고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공기도 좋고 집중도 잘 되고 다른 학생들은 들어오지 않고 있으니 정말 공부하기엔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12월 쌀쌀한 날씨에 초겨울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아침 공기가 추워서 그런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밖에 나와 간단히 스트레칭도 하고 몸을 풀고 있는데 여스님 방문이 열리고 그녀가 나왔습니다. 스님들이 추울 때 쓰는 털모자 있잖아요. 그걸 쓰고 나왔는데 밀어놓은 머리가 가려진 데다가 찬 공기 때문에 양쪽 볼이 빨개져 있으니 그 모습이 마치 고향집에서 짝사랑하던 첫사랑 동네 누나 모습이랑 살짝 비슷해 보였어요. 그날부터 그동안 아무리 마주쳐도 별 생각 없었던 여스님이 자꾸 여자로 의식이 되고 아주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스님이라 그런가 아니면 연상이라 그런가 사람 마음을 읽는 기술이 있었나 봅니다. 왠지 그날부터 더 친근하고 저와 가깝게 지내려는 것 같고 그 덕에 공부를 할 때면 자꾸 그녀의 얼굴이 아른거려서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이라고 6시쯤에 풀반찬 먹은 게 전부였는데 저녁 먹고 나와서 책 펴놓고 앉아있는데 그날따라 배도 더 고프고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이나 쐬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밖에 나가니 평소엔 8시만 돼도 불이 꺼져 있는 그녀의 방에 9시가 넘어가는 시간이었는데도 켜져 있더라고요. 호기심에 노크를 하고 안 주무시냐고 뭐하냐 그랬는데 그냥 잠이 안 온다면서 추운데 밖에서 뭐하냐고 방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어색하게 앉아서 괜히 고개만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그녀가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줬습니다. 차 한 잔 얻어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녀가 자꾸 너무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녀의 옆으로 더 다가가 앉아서 그녀의 빨개진 양쪽 볼을 잡고 입을 맞추었어요. 스님은 놀라 저를 쳐다보았고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자주 제 방문을 두들기면서 자꾸만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3달 정도 지났는데 스님이 갑자기 다른 절로 옮기게 되었다고 잘 지내란 인사를 건넸습니다. 스님이 떠난 뒤에도 저는 그 절에 몇 달 정도를 더 남아서 공부를 했는데 스님도 떠났고 혼자 거의 있다 보니 공부에만 전념을 했어요. 스님이 떠나기 전에 저에게 한 말이 자기처럼 인생에 후회를 남기지 말고 열심히 공부를 하라는 말이었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공무원이 되었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멋진 애인도 있습니다. 그럴듯한 남자가 된 저는 아직도 찬바람이 불어오는 겨울날 털모자를 꺼낼 때면 가끔씩 그 여수님은 잘 지내고 있을까 아니면 다시 속세로 나와서 지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그리워질 때가 있네요. 그녀도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겠죠?